존경받는 노년이라는 것은 사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존경받겠다고 애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더 이루었다고 해서 저절로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조선 후기를 살았던 학자이자 관료였던 정약용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 총명하고 야심차게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개혁의 꿈을 품었으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자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제도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구상이 가득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젊은 날은 빛나고 분주했을 것입니다. 말도 많았을 것이고,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도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갈등 속에서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고, 결국 유배형을 받아 먼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십수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한때 빛나던 관직도, 개혁의 꿈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고, 그를 따르던 이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어갔고, 그는 그렇게 조용히 사라져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날, 세상과 단절된 채로 홀로 시간을 견뎌야 하는 외로움,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아마도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절망 사이를 오가는 마음, 그런 시간 속에서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정약용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가 한 일은 주로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출세를 위한 공부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저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가다듬고 세상을 다시 이해하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다시 읽고 제도를 다시 생각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말은 점점 적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세상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십수년이 흘렀고, 그는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없었고, 벼슬도 다시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난한 한 사람의 학자로 마을 어귀에 조용히 살아가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내세운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찾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약용의 말년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큰 집에 살지도 않았고 많은 재산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가끔 찾아오는 이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저술이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며 어떻게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가 하는 삶 자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은 그의 조용함 속에서 오히려 깊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삶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건강도, 지위도, 때로는 사람도 잃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잃고 나면 남은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은 것들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난해도 초라하지 않을 수 있고 늙어도 쓸모없지 않을 수 있으며 조용해도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존경받는 노년은 무언가를 더 이루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이루려 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이 말년에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이유는 그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그가 무너진 후에도 품위를 잃지 않았고 가난 속에서도 삶의 태도를 지켰으며 조용한 가운데에서도 깊이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노년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쇠락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리의 시간이고 깊어지는 시간이며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놓쳤던 것들을 이제는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려 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살아온 방식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의 이 말 속에는 노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종 노년을 평가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식들은 잘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삶은 그런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했고 부유하지도 않았으며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존경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품격을 지켰으며 말없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깊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비교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잘 나간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누가 더 잘났느니 못났느니 하는 것들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신의 삶에 부끄럽지 않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정약용도 말년에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로움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그 속에서 더 깊은 평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조용히 존경받는 노년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자신을 알리지도 않고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 삶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 적어도 그 삶이 말하고 드러내지 않아도 그 깊이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도 어쩌면 정약용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의 꿈을 다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삶이 말해주듯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유배에서 돌아온 후 더 이상 세상에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은 그의 조용함 속에서 힘을 발견했고 그의 침묵 속에서 지혜를 느꼈으며 그의 존재 자체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존경은 요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어쩌면 조용히 존경받는 노년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온입니다. 정약용이 말년에 도달했던 그 경지는 특별한 누군가만 닿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담담히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적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깊어짐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며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존경받았듯이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조용히 살아온 삶 자체가 존경의 이유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고 노년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조용한 위로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